자, 네. 고딩이신 아시아리그 뭐 사진 멋있죠? 예전에 찍은 사진인데 머리가 지금 많이 길러가지고 머리 잘라야 돼요. 시간이 없어서 못 잘랐네요. 오늘 할 거는 이더리움이랑 ERC20에 대해서 진짜 간단하게만 그냥 얘기하려고요. 이건 이제 들으신 분들 이미 있을 텐데 뭐 간단한 얘기를 하죠. 이거 하기 전에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이더리움을 알기 전에 제일 중요한 거, 탈중앙화라는 이슈가 있어요. 탈중앙화. 탈중앙화가 뭐죠? 중앙이 아닌 것입니다. 네, 중앙화 된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죠? 한쪽에 몰려있는 뭐가 몰려 있나요? 관리 모든 상태. 정보가 네, 정보가. 일단 첫 번째로 정보가 몰려 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데이터를 만약에 다룬다고 해봐요. 그럼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는 크게 네 가지 동작을 하죠. 예, 그렇죠. CRUD를 하죠. 데이터가 몰려 있다라는 건 이제 관리의 이슈가 있다면 또 하나는 CRUD를 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이슈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공개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그냥 은행으로 얘기할게요. 은행이 있어요. 그렇죠? 은행의 계좌 우리는 몰라요. 개인은 자기 거는 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은행이랑 이제 이분희라는 이제 사람이 있다고 쳐요. 둘이서 짠 거예요. 이분희의 그 계좌에다가 10억을 그냥 푹 플러스를 해줬어요.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왜? 중앙화돼 있으니까. 이런 게 이제 중앙화된 거의 이슈이죠. 그리고 또 권력적인 측면에서 보면 화폐 같은 거. 아, 돈이 모자르네. 어떡하지? 그럼 내가 돈을 찍어낼 능력이 있어요. 막 찍어내는 거죠. 아, 달러가 부족해. 그럼 찍어내면 될 거 아니야. 찍어내면 막서 아니 우리 회사가 망해가는데 그래? 그럼 회사에다 돈을 지원해야 돼. 아니 돈이 없는데 찍어내면 될 거 아니야. 찍어내면 이런 게 일반적인 중앙화 이슈죠. 탈중앙화는 이제 그렇지 않은 거. 저장도 여럿이 할 수 있는 거고 여기서 저장하려면 동기화 이슈가 생기잖아요. 서로 간에 맞춰봐야 되니까 대조해야 되는데 한쪽에 누가 고쳤어요. 그러면은 이거 뭐야? 그럼 서로 간에 이제 막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영문을 알려고 하겠죠. 한 곳에서 하면 그런 게 아니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들은 이제 중앙화라고 얘기를 하고요. 특히 뭐 소프트웨어 그냥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한 곳에서만 하면은 걔가 죽으면 끝이에요. 열심히 이제 내 창고에다가 장부를 기록해놨어요. 근데 어느 날 불을 두고 확 질렀어요. 그러면 이제 모두 다 게임 끝인 거죠. 마치 옛날에 이렇게 노비 문서가 있었는데 해방이다 하고서 이제 불 빡 질렀더니 이제 없어졌잖아요. 아 그런데 갑자기 옆국간에 딱 여기도 사실 백업본이 있었지 막 하면 이제 아 망했다 막 이런 게 되는 거잖아요. 똑같죠. 어쨌든 이런 게 이제 탈중앙화가 계속 얘기가 나오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양적완화 하는 거 두 번째 양적완화 한다라고 하니까 그거에 빡쳐가지고 첫 번째 제네시스 블록에다가 그 기사를 써놨잖아요. 예, 그런 이슈들이 있죠. DApp이라는 표현을 쓰죠. DApp은 약자죠. 뭐의 약자죠? Decentralized Application이죠. 이 DApp이란 말이 이제 막 그냥 기존에 하던 사람들은 무슨 분산이라고 번역 많이 하기도 하는데 앞에를 Distributed였나요? 그거랑은 좀 다르죠. 분산 처리라고 하면 대개는 일을 많이 나누는 걸 의미해요. 너는 이걸 해, 나는 이걸 할게. 서로 일을 따로따로 한 다음에 합체시키는 걸 의미하죠. 이건 마치 아까 전에 창고를 두 개를 만들어 놓고 이쪽 창고에는 자료의 전반부, 이쪽 창고에는 자료의 후반부고 근데 전반부 그냥 불 질러버렸더니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랑은 다르죠. 이게 중요하고요. DApp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뭐 아시는 거 있나요? DApp 중에 아는 거. 포켓몬스터 같은 거 사는 거 있잖아요. 크립토키티야. 네, 크립토키티. 크립토키티 사람들 잘 아나요?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DApp 뭐가 있을까요? 거의 웬만한 사람들 다 아는 거 있어요. 제일 유명한 건 비트코인이죠. 그런 걸 DApp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지금 보면 크립토키티라는 얘기를 했죠. 크립토키티스라는 얘기가 나온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비트코인이 가장 유명한 DApp인데 우리는 자꾸 DApp이라고 하면 다른 걸 먼저 떠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더리움이 뭐죠? 이더리움은 뭔가요? 통장 코인입니다. 아, 코인인가요? 이더리움 뭐죠? 플랫폼. 어떤 플랫폼이죠? 탈중앙화 앱 어플리케이션. 예, 거의 비슷해요. 자, 보면요. 이거 이더리움 홈페이지 가면 그냥 첫 페이지에 빡 써 있는 거예요. 이더리움은 뭐죠? 스마트 컨트랙트를 실행할 수 있는 디센트럴라이즈드 된 플랫폼이에요. 이게 이더리움이에요. 그냥 이게 전부예요. 이더리움은 그냥 여기에서 분산화된 뭔가 컴퓨팅을 가능하게 하는 거죠. 스마트 컨트랙트를 실행하는 건 사실 그냥 컴퓨팅이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컴퓨터를 만든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예,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핵심이 되는 건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잖아요. 요거는 무슨 뭐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뭐 조건이 맞으면 자동으로 실행되는 어쩌고 하는데 이건 뭐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냥 실행되는 거예요. 예, 그냥 뭔가 실행되는 코드예요. 마치 자동으로 혼자 떠 있다가 아니 이럴 수가 아침이 되었으니
아니 뭐야 밤이 되었으니 모두 고개를 숙이고 마피아들만 고개를 들어주세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실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직접. 뭐 시간이 변했으니까 이런 조건이 되었으니까 뭐 해야지 그런 걸 의미하진 않아요. 이 스마트 컨트랙에서 조건이 되면 실행한다라는 건요, 정확하게는요, 조건에 대해서 그런 걸 만족하면 이행해야 되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의미예요. 예, 만약에 계약서가 있어요. 계약서에서는 A가 B한테 얼마를 준다라고 돼 있어요. A랑 B가 거기다 사인을 해요. 그럼 조건이 만족이 된 거죠. 그러면은 돈이 A가 B한테서 B로 가는 거예요. 원래 계약서들은 자동으로 이행되질 않잖아요. 스마트 컨트랙은 자동으로 이행되죠. 근데 사실 이거는 우리 그냥 생각해보면 if문이 있어가지고 그냥 돈 보내지는 코드예요. 그냥 계약이라는 뭔가 법률적인 용어를 갖다 쓰다 보니까 무슨 조건이 만족되면 실행 뭐 그래서 무슨 우리 스케줄러나 아니면 마치 감시해서 모니터링해서 서버가 장애가 일어나면은 뭐 메시지를 날립니다 뭐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는데 그런 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이거를 어쨌든 간에 그냥 코드예요. 실행되는 거. if문이 있는 코드인 거죠.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거를 그냥 그러니까 분산이라기보다는 탈중앙화된 형태로 실행이 되게 하는 거죠. 그럼 여기 실행이 되는데 누가 돈 빌려갔네? 자, 빌려갔다는 거 모두 다 씁시다라고 해요. 그럼 얘네들이 쭉 다 써요. 근데 미쳤다고 그걸 왜 써요? 싫은데 나 그걸 왜 써? 내가 미쳤냐? 그걸 왜 써? 아니 네가 너만 좋은 거지. 너 좋은 일을 내가 왜 해줘?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필요한 게 이더라는 내부 화폐예요. 약간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무슨 모 방송 같은 경우에 무슨 뭐 블록체인 뭐 얘기하는데 거기서도 맨날 들 때마다 짜증나는 게 이더리움이라고 해요. 이더리움은 플랫폼, 이더는 이더리움에서 쓰는 화폐. 네. 대한민국은 국가, 거기서 쓰는 화폐는 원. 근데 이제 외국에도 잘 모르니까 여기 천 대한민국 할 수 있겠죠. 여기 천 대한민국, 이천 대한민국, 감사합니다 할 수 있겠죠. 근데 좀 적어도 공부했다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겠죠. 구분을 해야겠죠. 이게 좀 차이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화폐 단위가 비트코인이에요. 이더리움은 이더리움 플랫폼에서 쓰이는 내부 화폐가 이더예요. 예, 이거 차이가 좀 있어요. 이더란 그럼 무엇이냐? 예,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것도 이더리움 홈페이지 가면 이더라는 페이지가 있거든요. 거기 가면 이렇게 있어요.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돌려주는 연료다 라는 얘기를 해요. 이게 있어야 돌아간대요.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 컨트랙을 실행하거나 돈을 보내거나 할 때마다요, 이더를 수수료로 넣게 돼 있어요. 내가 맨 이더 줄 테니까 이거 좀 해줘 라고 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플랫폼에서 쓰이는 내부 화폐예요. 요거는 마치 우리 게임 만들어서 게임에서 그러면은 나 이 아이템 살래 그러면 원으로 바로 결제하는 게 아니라 뭐 다이아나 뭐 그런 걸로 따로 해놓잖아요. 다이아 주니까 게임 머니 받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렇처럼 쓰이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각 창고들, 노드라고 하죠. 노드들이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왜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잘한 사람한테 내가 이더 줄게. 잘한 애한테 줄게. 1등인 애한테 주죠. 마이닝이라는 작업을 하고 거기서 뭐 1등이라는 게 가장 먼저 했다기보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채택된 거를 만든 애가 리워드를 먹게 돼 있죠. 이거는 근데 대신에 얼마를 줘야 될지가 되게 불분명하단 말이에요. 대체 얼마를 줘야 이거를 할 수 있어? 얼마를 줘야 돼? 특히 스마트 컨트랙은 항상 실행하는 게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1에서부터 100까지의 합을 난 구하고 싶어 해요. 그럼 1에서부터 100까지를 구하는데 컴퓨팅 파워는 일정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걸 했을 때 얼마를 줘야 될지가 되게 애매해요. 그쵸? 하는 일은 똑같아요. 하는데 걸리는 시간 비슷하다고 쳐요. 근데 가격은 달라질 수 있겠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1시간 일할 때 얼마를 줘야 될까? 시급이 있잖아요. 그쵸? 시급은 달라질 수 있겠죠. 대신에 그럼 시급은 변할 수 있다고 쳐요. 뭘 할 때마다. 그쵸? 근데 이 일을 하는데 1시간이 걸린다는 건 변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게 게스라는 단위를 써요. 1에서부터 100까지를 구하는데 30게스가 필요하다 해놔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보상 우리가 하려고 해요. 30게스를 써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러면 자 30게스 필요한데 이거를 한 게스당 1,000원이라고 하자. 그러면 3만원 줄게.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는 게스 프라이스를 입력해요. 수수료 입력할 때 이더리움은. 그래서 게스라는 것과 이더의 관계가 그렇게 되고 이더는 시급에서의 시간 한테 걸린 시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고 게스 프라이스는 시급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고 수수료는 시급이랑 일한 시간 알면은 총 임금이 나오죠. 그게 바로 수수료에 해당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요게 이제 이더리움 보실 때 가장 알기
그냥 머릿속에 박아놓아야 되는 거. 아 이더리움은 그런데 이를 해서 보상을 줘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게스라는 단위로 측정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가격을 매겨서 수수료를 줘. 됐죠? 네.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을 우리는 아까 전에 if만 얘기했는데 반복문도 쓸 수 있거든요. 얘네들은 비트코인은 반복문을 못 써요. 근데 무한히 반복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우리는 완전한 튜링 완전하다라고 해요. 튜링 컴플리트한 거라고 하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튜링 컴플리트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비트코인은 무한 반복이 안 돼요. 만약에 30번 뭘 돌리고 싶죠? 그럼 30번 그걸 쓰면 돼요. 그럼 30번 돌아요. 근데 얘네들 무한히 돌 수 있어요. 근데 무한히 돌면은 뻗겠죠. 아 뭐야 나는 그냥 이더 준다고 해서 따라왔을 뿐인데 나를 평생 여기 가둬놓고 부려먹는구나 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요.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으로 정해놓는 거예요. 아 너는 30시간 이상 못해. 뭐 우리 주당 이렇게 시간 정해놓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맥스 가스 리밋이 있어요. 리밋 가스가 얼마까지만 되고 그 이상은 안 돼. 그래서 무한 루프에 빠지잖아요. 가스를 그러니까 실행을 하는데 명령을 한 칸 한 칸 실행할 때마다 뭐 1가스씩 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100가스가 만약에 리밋이다 그러면은 100번까지 일하다가 됐어. 지금까지 날 잘 부려먹었으니까 자 100가스에 대한 것만 돈 주시고요 한 다음에 그걸 페일 시켜요. 이게 비트코인이랑 차이죠. 비트코인은 블록에 들어가면 무조건 성공인데 얘는 어쨌든 100 이랬잖아요. 근데 안 받을 순 없잖아요. 그럼 받아요 일단. 주셨으니까 완료는 안 됐지만 일단 받아요. 그렇게 하는 거죠. 이걸 주의해서 스마트 컨트랙을 짜야 되고요. 되게는. 그리고 코인이랑 토큰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네, 둘 어떻게 다르죠? 토큰은 이더리움 위에서만 쓰이죠? 네, 그런 식으로 많이 쓰죠. 원래는 별 차이 없어요. 근데 이제 스마트 컨트랙으로 우리가 막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하는 거예요. 여기에다 게임을 하나 만들까? 그랬어요. 그럼 게임 만들면 게임 안에서 게임 머니가 있잖아요. 아덴 리니지 만들었으면은 그쵸? 그리고 현실의 머니랑 상관이 없는 거죠. 뭔가 근데 그게 있어야 이 게임이라는 시스템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그래 내가 스마트 컨트롤을 만드는데 내부에서 뭔가 이렇게 뭔가를 주고받게 하는 게 난 좋을 것 같아 라고 만들었어요. 그쵸? 네. 그래서 거기다 우린 토큰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이더어 같은 건 뭔데? 그건 코인이라고 부르자. 왜? 그냥 비트코인이 코인이었으니까. 엄밀하게 기술적으로 정해진 용어는 아닌데 일반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그래 여기 위에서 돌리는 거는 그럼 우리는 그냥 토큰이라고 할까? 뭐 하는 거죠. 대개는 공식적으로는 이더나 그런 거 우린 뭐라고 부르죠? 좀 엔지니어들 점잖게 할 때는 그게 코인 어쩌고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뭐라고 하죠? 크립토. 그렇죠. 크립토 커런시라고 대개는 하죠. 근데 하여튼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근데 토큰은 이제 많이들 만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ICO 같은 거 할 때도 우리는 아직 아무것도 안 만들었지만 나중에 줄게 하고서 바꿔주죠. 대부분은 이제 이런 거 약간 증권에 가깝다고 해서 증권형이네 뭐네 막 그런 표현들 많이 쓰고 하잖아요. 그래서 규제도 있고 막 하는 거죠. 그런데 토큰을 이제 만들어요. 그럼 게임마다 이제 다르죠. 게임에서 아덴을 옆 사람한테 줘요. 줄 수 있죠. 다른 애도 게임 만들었어요. 거기는 이제 넥슨 캐시가 있어요. 그래서 막 그걸 서로 주고받게 해요. 잘 돼요. 더 만들었어요.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내부에서 쓰이는 어떤 토큰을 주고받는 게 되는데 하다 보니까 나 3아덴 줄 테니까 너 나한테 넥슨 캐시 파일 줄 수 없어? 그런 거래를 할 수가 있겠죠. 하고 싶어요. 근데 서로 하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예. 그럼 여러 부분을 해결하고 싶잖아요. 네.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될까요? 이런 거는 제일 좋은 거는 표준을 만드는 거잖아요. 모든 거를 보내는 방법 똑같으면은 여기서 이거 때리고 저거 때리고 하면 똑같잖아요. 그렇죠? 표준이 안 돼 있으면은 막 하는 데 다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타이어가 있다고 쳐봐요. 근데 이 타이어 저 타이어 막 서로 갈아 끼려고 해요. 근데 이번에 새로 나온 타이어가 있어. 그랬더니 이 타이어를 달려면은 자동차를 바꿔야 돼.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커터가 있어요. 커터 이제 다 썼네. 사러 갔어요. 그랬더니 그 커터에 들어가는 날이 없네요. 자, 새 커터와 새 날을 팝니다. 이 비슷한 것들 많이 하죠. 예를 들어서 면도기나 이런 거는 자사 제품만 꼽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완전 독점 시장이죠. 표준화가 된 데는 많이 안 그러죠. 컴퓨터 같은 게 대표적이죠. 어느 제조사에서 만든 컴퓨터든 간에 그래픽 카드를 G4를 샀는데 내 컴퓨터에 안 꽂히잖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표준이 있으면 돼요. 그래서 돈을 보내는 방법이 모두 다 똑같으면 돼요. 요거는 다르게 우리 또 엔지니어들이니까 엔지니어들 쓰면 인터페이스가 같죠. 그래서 트랜스퍼라는 메서드를 실행하면은 트랜스퍼하고선 뒤에는 받을 사람 이름을 써요. 그 다음에 얼마 보낼지를 써요. 그러면은 무조건 이 코인을 보내요. 저 다른 사람한테. 코인이라고 하면 토큰인 거죠. 토큰을 보내요. 로 정의를 해놨어요.
이런 것들을 모아놔요. 그럼 이거를 통해서 우리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자, 내 코인 얼마 가지고 있는지 밸런스 얻는 거랑 보내는 거 있다고 쳐봐요. 그럼 흔히 말하는 전자지갑을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면요, 만약에 기존에 있는 여러 개 게임이 있어요. 게임에서 내 돈 얼마인지를 얻어오려고 해요. 그럼 이 게임은 이 게임에서 내 잔고 얻어오는 방법, 저 게임에서 얻어오는 방법, 저기서 얻어오는 방법 다 따로 만들어야겠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토지 가격을 알고 싶어. 그래, 그럼 국토부에 가서 이 가격 이렇게 얻은다면, 근데 이 건물의 가격을 얻는 방법이 다른 방식이네. 그럼 또 만들어야 되죠. 네. 그쵸? 네. 그 짓을 막 연락해야 되잖아요, 원래는. 그쵸? 근데 만약에 걔네가 단 하나의 방법으로 만약에 돼 있다고 쳐봐요. 거기에다 해서 앞에다가 타입을 넣어요. 건물, 그 뒤에 주소 빡 넣어요. 그랬더니 가격 빡 나와요. 그리고 만약에 그 뒤에다가 무슨 땅이에요. 땅, 우선 주소 넣어요. 그랬더니 빡 나와요. 하면은 너무 쉽잖아요. 이게 표준화가 된 것과 표준화가 안 되고 국토부랑 뭐 이런 거랑 다 따로 했을 때 자기들끼리 열심히 만들었더니 이제 쓰는 사람이 개고생하는 거죠. 근데 이걸 표준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지갑에서 우리가 막 쓸 수 있게 하거나 모두 같은 방법으로 하자. 이거를 바로 ERC20 토큰 스탠다드. 토큰 만들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드세요. 그러면은 월렛 스타일입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공식 자갑이 미스트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얘네가 제공하는 그 인터페이스가 있어요. 그 인터페이스를 정확하게 따르기만 하면은 이 지갑 하나로 모든 게 다 끝나요. 내가 새로운 걸 만들었죠? 그럼 기존 거 따라하면요. 내가 새로운 토큰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지갑에서 이거를 지원하게 만들어주세요라고 안 해도 돼요. 이미 지원하니까 자, 여러분 거에서 이게 있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세요. 쓰는 부분 기존이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걸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자동으로 막 서로 보내고 하는 게 쉽겠죠. 그럼 자동으로 뭘 거래를 하게 해요. 그게 바로 덱스, 거래소를 만드는 거죠. 근데 이거를 원래는 아까 전에 비트코인 바꾸는 거 얘기한 것처럼 내가 뭔가로 하고 중앙에서 뭔가 바꿔주는 사람들만 있고 그런 짓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덱스를 가지고서 하면은 거래소 어딘가에다 모아놓지 않고도 내 지갑에서 저 지갑으로 슉 가게 할 수 있어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아까 전에 맨 처음에 얘기했던 스마트 컨트랙트, 이런 조건들이 만족이 되면 내가 나랑 바꿀 사람 있는데 저쪽에서 저요라고 했어요. 그럼 조건이 만족됐죠. 그러면 실행. 저요하는 사람이 사실 이걸 실행하는 거기네요. 그런데 검증을 하는 거죠. 조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 왜냐면은 나 준다고 안 했는데 내지는 저요하지만 나는 절반만 줄게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그게 바로 스마트 컨트랙트죠. 스마트 컨트랙트의 핵심은 사실은 코드인 건데 이런 게 강제로 집행이 된다는 거예요. 피할 수 없이. 현실에서는 계약서에 서명했지만 안 되면 이제 나중에 이제 내용 증명 보내고 이제 강제 집행을 따로 해야 되잖아요. 얘네들은 그냥 즉각인 거죠. 이게 바로 이더리움이 뭔지는 아시겠죠? 이더리움이라는 건 D앱을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도록 비트코인 같은 걸 너도 만들 수 있어 라는 거. 비트코인은 가장 유명한 기업이니까요. 그런 거 만들 수 있어라는 플랫폼을 제공을 한 거고. 그래서 그래 나도 그럼 비트코인 같은 거 만들어 봐야지 하는 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ERC20 토큰 가지고서 만들어내는 것들. 그렇죠? 이거를 돌아가게 하려면은 그러면은 노드들이 일해야 되는데 왜 일하는데 내가 싫어. 이더 주면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더를 계속 받다 보니까 그러면 여기에 가치가 오르려나? 가치가 쭉 오를 수 있죠. 그러면 막 이게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요거에 대해서 시급을 조율을 할 수 있겠죠. 야, 너 아니면 일 아는 사람이 저거 줄 알아? 이거 비싸니까 사람들이 많이들 달려든단 말이야. 응? 너 아니어도 돼. 그러면은 시급이 낮아지겠죠. 그게 이제 가스 프라이스가 줄어들거나 늘거나. 가스는 동일하지만 그런 것들이 주는 거죠. 요게 이더리움이랑 거기에서 뭐 이더 가스가 쓰이는 방법, 그 다음에 ERC20가 필요한 이유, 표준의 힘, 몇 가지 한 거죠.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질문 있나요? 이더가 아까 전에 시간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시간은 제가 아까 전에 얘기한 게 일을 해요. 일을 하는데 우리는 일을 측정할 때 노동에 대해서 측정할 때 두 가지 쓸 수 있어요. 질과 양이 있거든요. 그쵸? 근데 질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건 양이에요. 그래서 시간이라는 걸 쓰거든요. 시간을 그러면 어떻게 하냐? 컴퓨터에서는요, 명령의 개수를 가지고서 시간을 해요. 명령 10개 실행하면 얼마 걸릴지 알잖아요. 그게 그래서 하나를 실행할 때마다 몇 개스가 필요해 라는 게 정의가 돼 있어요. 명령마다 이 명령은 비싼 명령이니까 3개스, 이 명령은 싸니까 1개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스마트 컨트랙을 실행하는데 총 들어가는 개스를 알거든요. 그게 바로 시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래 그럼 이렇게 하니까 난 가스 프라이스를 얼마로 해서 줄게. 그러면 총 그게 수수료가 되는 거죠. 얘한테 일을 시킬 임금 같은 게 되는 거죠.
여기서 질을 모른다고 했잖아.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걸 스마트 컨트랙트를 사회적으로 유용한 걸 만든 사람은 나는 적은 돈을 내고도 엄청난 이익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스마트 컨트랙트 실행하는 데는 진짜 하니까 한 몇천 원 안 들어가는데 이거에 사회적으로는 막 이걸 한 번 했더니 막 10만 원씩 번다고 해봐요. 그럴 수 있죠. 근데 내가 쓰레기를 만들면은 나는 3천 원씩 지불하지만 오히려 빚을 지는 상태가 될 수도 있겠죠. 이게 전형적. 우리 서버 같은 거 호스팅 뭐 쓰고 할 때 걔네가 뭐 당신은 이렇게 돈 버니까 돈을 더 내셔야겠어 그렇게 안 하잖아요. 동일해요. 그래서 질을 보지 않고 양으로 하기 때문에 그럼 양에 대한 거가 가스로. 대신에 거기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 가스 프라이스죠. 이건 하는 사람이 정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은 일하는 시간은 비슷비슷하지만 연봉 협상하듯이 얼마 줄게, 얼마면 되겠니,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나요?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노드 입장에서도 마이너, 그러니까 정확하게 마이너들이 할 때 가스 프라이스가 높은 거 중심으로 해요. 얘가 많이 줄 것 같네. 그래서 그런 거 실행 먼저 하죠. 아니 뭐 만약 가스 프라이스 0 잡아서 넣을 수도 있어요. 넣으면은 아무도 안 해요. 내 컴퓨터를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무료로 제 컴퓨터를 써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네요. 뭐 그런 사람 없잖아요. 약간 경제학이 인센티브 중심이에요. 이쪽 크립토커런시 쪽은. 마치도록 하죠. 네. 와.